첫 번째 달려보죠. 제주에서도 흉기 난동입니다. 또 흉기 난동입니다. 일단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정자에 앉아있는 남성과 방검복을 입은 경찰 대치 중입니다. 누가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해요. 신고가 있었던 건데요. 야, 그거 내려놔. 좋게 말로 할 때 내려놔. 어르고 달래자. 자, 그러자. 저 흉기 난동범 어떻게 할까요? 흉기를 툭 던집니다. 예, 출동한 경찰관들 덩치 좀 보세요. 이거 괜히 시간 끌었다가 험한 꼴 볼 것 같거든요. 자, 이 기자, 왜 그랬답니까? 네, 일단 극단 선택을 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게 어제 오후 1시쯤인데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의 길거리입니다. 한 50대 남성이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20대 남성을 위협했습니다. 당시 20대 남성은 차를 몰고 가던 중에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마트에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는 50대 남성이 흉기를 허리에 차고 걷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차에서 내려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왜 흉기 들고 다니냐 이렇게 묻자 뒷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서 위협을 시작했던 겁니다. 출동한 경찰이 방검복 착용한 뒤에 남성이랑 대치해서 결국 체포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요. 경찰 조사에서 50대 남성은 살기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추가적으로 더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들으신 것처럼 나 죽을 거야, 살기 싫어 해놓고 왜 애먼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흉기를 휘둘러요? 근데 이제 흉기 난동범의 이제 어떤 심리 상태 중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특히 이제 조현병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자포자기 그리고는 열패감, 뭐가 잘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립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아마 이분도 거의 뭐 힘드신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가죠. 지갑 도둑 꼼짝마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느 차량 내부입니다. 한 남성이 차에 타더니 이어서 콘솔 박스를 저렇게 쫙 열어보네요. 예, 지갑을 콘솔 박스 열던 지갑을 딱 꺼내 들고 한참을 계속 뒤적뒤적거려요. 알고 봤더니 차 도둑 겸 지갑 도둑. 자, 하지만 이걸 다 촬영하고 있던 이 블랙박스와 자, 잘 보시면 저희가 블러를 치긴 했습니다만 백밀러에 저 도둑놈 얼굴이 다 나와요. 저는 저 얼굴 봤습니다. 자, 승현님. 예, 시골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팔에 그냥 문신이 그냥 가득해요. 저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못 잡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도 뭐 백밀러에 나오는 저 얼굴 그대로 완벽하게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신도 굉장히 독특한 문신이라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이 일어난 건 지난 28일 오후 11시쯤 전남 광양읍에 있는 한 건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이 휴대폰으로 자동차를 열고 닫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동차였대요. 그런데 차주께서 깜빡 잊으셨답니다. 그리고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도둑놈이 딱딱 보니까 저희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백밀러가 이렇게 펴져 있으면 네. 자동차 문이 열렸고 이렇게 닫으면 닫혀 있는 걸 그렇게 확인하니까 이 도둑놈이 딱 갔대요. 저 사람이 딱 가서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콘솔 박스 안에 있는 지갑을 가지고 60만 원을 가져갔다는데 아이고야. 다음 날 이 집 저 차주인이 아차 내가 깜빡 지갑을 놓고 왔지. 라고 생각해서 계산할 일이 있어서 지갑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지금 이제 차주의 입장에서는 꼭 좀 찾아주세요. 우리는 저렇게 문신도 있고 저렇게 백밀러에 나온 저 얼굴도 있고 그다음 블랙박스도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물론 이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찰관 분들의 이야기. 우리는 사건이 많아서 지금은 좀 이렇게 수사 대기 중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경찰 보자마자 맨발로 후다닥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검은색 차량을 뒤쫓는 경찰차. 바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 중입니다. 아이고, 좁은 길을 저렇게 빠르게 쌩 하고 달리는데 저 음주운전 차량 또 뒤를 쫓는 경찰차. 근데 어디로 갔지? 자,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등장했어요. 아닌 척, 태어난 척 저렇게 걷는데 경찰차 오니까 저놈이다. 자, 야, 튀어! 하면서 신발까지 벗겨졌어. 지금 도망가다가 신발 벗겨졌어. 저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저렇게 뜨거 하면서 지금 뛰어가는데 지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잡혀야죠. 잡혔습니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말이죠. 맨발로 아스팔트를 질주했습니다. 자, 교수님, 이 남성 음주운전 의심 때문에 달아났던 건데 어땠습니까? 네, 결국 음주운전 맞다. 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음주운전보다 음주 측정을 불응하는 게 사실은 처벌 수위가 더
풀 수도 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뭐 잘못하다가는 이거 구속도 될 수 있겠더라고요. 어허. 지금 이 사건은 부산의 3번 출구에서 아침 10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아침 10시에 도대체 음주 운전을 해가지고 지금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건 밤새 술 마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 좀 잡아주세요. 이 진짜 폭염 속에서 아스팔트 얼마나 뜨거워요. 그걸 맨발로 막 이러고 뛰었을 거야. 막 이렇게.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와글와글 세상에나입니다.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가게 앞에 세워진 배너 거치대입니다. 내용을 봤더니 골목에서 소변 보면 너 사진 찍어서 골목에나 전시한다. 저렇게 경고 메시지 두둥. 하지만 헤헤 웃기시네 하면서 노상방뇨 그냥 했던 많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짜잔. 저렇게 한 번 뱉은 말은 난 무조건 지킨다. 보십시오. 저 자랑스러운 얼굴들 얼마나 많은지 벽이 꽉 찼어요. 박 변호사님, 노상방뇨 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먼 옛날엔 가위 하나 그려놓으면 만사 오케이였는데 이젠 CCTV로 찍어도 그러든지 말든지 저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마도 저 장소가 노상방뇨의 뭐 성지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핫플레이스. 그런 장소라고 보입니다. 근데 저희 음식점 앞이라고 그러거든요. 음식점 사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계속 노상방뇨를 한다면 장사라든지 영업에도 상당히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너도 설치하고 소변 절대 금지 배너 설치했는데 영상을 좀 찍어서 CCTV 저거를 만약에 공개하는 부분은 약간 법적 문제는 될 여지는 있습니다. 어떤요? 근데 이제 얼굴 지금 제가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얼굴 아마 100% 공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크게 법적으로 크게는 안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은 특정될 수 있다 그러면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될 수가 있는데 뭐 노상방뇨도 처벌이 돼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이 되거든요. 아, 쌤쌤으로 범죄- 넘어갈 수는 없습니까? 아, 이걸 상기할 정도의 그건 아닌데 아, 진짜? 어쨌든 간에 아마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CCTV 촬영하고 있다. 그리고 절대 하지 말라는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특정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노상방뇨는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자, 이번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폴짝폴짝 깡충깡충 추억의 스카이 콩콩. 아, 안전모까지 제대로 지금 썼어요. 예, 또 콩콩콩 으차 아주 그냥 띠용띠용띠용 앞으로 나가는데 승현님 네네. 이거 뭐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마냥 잘했다고 박수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죠. 지금 저 나와 있는 게 지난 27일입니다.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교 인근으로 추정은 되는데 자, 그 전에 승현님 나도 소시적에 저거 타본 적이 무조건 있다. 탔죠. 무조건 진짜? 탔죠. 완전히 빵빵빵빵 이렇게 탔죠. 그런데 저도 경찰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게 위법이냐? 이러니까 경찰관이 의외의 대답을 해가 왔습니다. 어떤요? 아이가 타면 적법, 어. 어른이 타면 불법 이렇게 이야기가 왜 나왔다는데요. 그래요? 그게 법이 그렇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거나 뭐 스카이 콩콩을 타면 그거는 아이들을 타는 것은 불법이 아닌데 어른이 저렇게 타면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저게 차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게 불법 적법을 떠나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중한 생명이죠. 아이들이 특히 횡단보도에서 인라인을 탄다든가 스카이 콩콩을 타면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횡단보도 갈 때는 자전거는 내려서 가셔야 되고 스카이 콩콩은 들고 가시는 거고 인라인은 부모가 옆에 있으면 꼭 손잡고 같이 가셔야 우리의 소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으니까 위법 적법을 떠나서 절대로 아이도 해서는 안 된다. 저 어른 아마 불법이 있으면 잡아서 불법에 대한 어떤 범칙금을 물릴 수 있는 방법을 경찰 쪽에서는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대체 오빠가 몇 명이니? 자, 우리 사방 가족께서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좀 받아보고 싶다면서 제보를 해주신 사연입니다. 들어보죠.
네, 연상 남성이라면 무조건 오빠라고 부르는 아내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는 40대 후반이고요. 초등학생 아들 2명 그리고 아내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첫 만남 때부터 이 사연자를 오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문제는 아내가 회사에서도요. 뭐 사장, 부장, 과장 이렇게 직급이 있거나 수십 살 차이 나면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런 경우 아니라면 웬만한 직장 동료에게는 다 오빠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또 취미 동아리,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도 모두 오빠라고 호칭을 쓴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아내가 동아리 사람이랑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다른 남자한테 오빠 오빠 하는 걸 들으니까 왠지 기분이 좀 이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얘기를 꺼내봤는데 아내는 그럼 뭐라고 불러? 라고 답을 했다는 거죠. 남편이 뭐 누구씨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 라고 했더니 요즘 누가 그렇게 부르냐? 친하면 오빠라고 부르지 라고 했다는데 자신이 옹졸하고 이상한 거냐면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아, 지금 사연자분께서도 이걸 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무 격한 말씀은 좀 넣어주시고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X랑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지훈이 오빠 진짜 얼척 없다. 배드민턴 동호회 그 승재현 아저씨한테 재현이 오빠 했다고 지금 이러는 거? 잠깐, 오빠 혹시 지금 질투하니? 나보다 연상이면 오빠지 무슨 씨야, 씨는 버르장머리 없이 진짜 별꼴이야. 흥, 동그라미. 교수님 지금 동그라미신 거예요? X신 거예요? X. 동그라미만 되시면 됩니다. 아, 네. 제가 놀라서 들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이제 1년의 공백을 네. 지금 계속 찾을 벗어나지 수가 못하고 없어요. 제가 계세요. 놀라서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이 아내 편인 거는 우리 박 변호사님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남편입니다. 예, 저 좀 잡아주세요. 이 사람아, 어감이 이상하잖아. 어감이 승재현 같은 인간한테 무슨 오빠야. 오빠는 남편도 오빠, 승재현이도 오빠. 당신 같으면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씨가 이상하면 님자 붙여. 재현님 X. 그렇습니다. 자, 재현이 오빠부터 할까요? 네. 예. 저 서울에 갓 올라왔을 때 제가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했는데 전화 끊을 때마다 안녕 오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전부 다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과 모든 여학생이 저를 좋아하는 줄 알고 제가 순간적으로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됐었는데 지금 한 가지가 말씀드리면 남자 중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높은 사람이겠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이건 제가 갖고 있는 그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빠라는 말 했을 때 남자가 성적 수치심 생기면 그거 성희롱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직급을 부르든지 씨를 부르든지 님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직급을 부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가능성 열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은요? 글쎄, 성적 수치심까지 느낄 줄은 상상을 못 했는데요. 저도 조금 했습니다. 네, 뭐 저 같은 사람 절대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오해를 살 만한 일을 뭐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무래도 다들 연상이면 다 오빠라고 부르는 이런 이제 아내분 뭔가 좀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듣는 사람도 별로 편하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기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동호회에서 만난 친한 연상의 남성, 뭐 누나 형 하듯이 오빠는 호칭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직장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장은? 네, 직장만은 뭐 직책 있으면 직책으로 부르고 그렇지 않다면 누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좀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자, 뭐 오빠 일단은 이게 말의 습관 같거든요. 직장에서도 아마 제 생각에는 사적인 공간에서는 오빠를 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오빠 일 좀 다 할까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봤을 때는 오빠란 말을 많이 반복하니까 이제 상당히 이 부분이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쉽게 고쳐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남편한테는 친한 사람한테는 오빵 하면 더 애교 있게 하고 나머지는 좀 그냥 오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 남편에겐 오빵 이렇게 더 애교 있게. 그냥 남자들한텐 오빠.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제 제안입니다. 오빵 이렇게 귀엽게. 그리고 오빠 이렇게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먹이 날라올 거. 네. 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